성공적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시민단체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경기도 내 한랭 질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한파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금통을 들고 온 아이들부터 환갑잔치 비용을 기부한 시민들까지 세미 한파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성범죄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합니다. 주요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죠. 이런 가운데 성공적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시민단체 논의 테이블 확대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접경 지역으로 군사지역 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 여기에 수도권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습니다. 이런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자치권 강화와 한국의 성장 동력 창출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가 갖는 평화 이미지를 경기 북부 DMZ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로 연결해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의 대표 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 균형 발전에 아주 정말 시금석이 될 겁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가적인 과제의 해법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왜 하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뭐냐?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안창희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논의의 시작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과 삶의 질 향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는 배제되어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 간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오래 살았던 분들은 어찌 보면 한이 맺혀있죠. 억울함. 이게 저는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에 걸맞는 우리의 내용을 갖고 가자. 이런 얘기를 앞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에서 그다음에 전략 만들 때 좀 같이 시민사회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역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영 경기도 의원이 밝힌 2021년 도로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는 1.09로 경기 남부는 물론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특히 김동영 경기도 의원은 옥정 포천선 등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6개 노선의 경우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남북부 간 철도 교통망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보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교통망 확충은 무엇보다도 인구의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산업을 유치하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경기 북부는 그동안 그렇게 되지 좀 못했다. 최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경기도 내 한랭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 출동 건수는 저체온증 107건, 동상 3건 등 모두 11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장시간 외출은 삼가고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온이 떨어지고 급격히 추워질 경우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한랭 질환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더 뜻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온정을 나누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및 한파 속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음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 정소영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온정이 모였는지 궁금합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62억 2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4억 원이 모금되어서 나눔 온도는 38.4도입니다. 캠페인 첫날 진행했던 포천시 방송 모금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모아온 저금통부터 임영웅 팬클럽인 임히어로 서포터즈,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회원님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환갑잔치 대신에 그 비용을 성금으로 기부해주신 시설채소연합회 회원님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캠페인 출범에 맞추어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현대병원 원장님 부부가 가입을 해주셨고요. 21개 기부처에서 첫날에만 3억여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기부해 주시는 분들 모두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힘들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특히 세모녀 사건처럼 사각지대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소중한 마음들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리는 게 기본 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사랑의 열매 모금액이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는 물론이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그리고 명절 등 어려운 분들이 지내기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성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여서 안전하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지원이 되었고요. 특히 교육과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도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살아보고 자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장애 청년들이 문화 해설사로 교육을 받고 지역의 명소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연천군의 이음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웃의 재발견 사업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에도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기부한 어린아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따뜻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금액을 떠나서 이웃들에게 온정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경기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가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어려운 분들은 더 증가하게 되고 이분들을 지원할 필요와 사업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부가 저조한 상황이라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마음과 그 결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동참해 주셔서 나눔 온도 100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진심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 정소영 팀장이었습니다. 경기도가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성범죄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 수수 등 3대 비위는 물론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주요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하고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대 비위 중개자에 대해서는 3년간 휴양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 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가 2023년도 예산 5,76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5.03%, 276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건립, 신천 친수공간 조성 등 민선 8기 주요 역점 사업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2023년에는 현장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민생과 직접 연관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내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4개의 분야 28개 사업 총 1,944명입니다. 자격은 공익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 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또 복지로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의정부시 지역화폐 의정부 사랑카드가 내년 1월부터 출시됩니다. 의정부시는 청소년 등의 지역화폐 이용을 높이고 대중교통 사용 편의를 위해 기존 지역화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지역화폐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역화폐도 병행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요. 새로운 지역화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온라인 경기지역 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